자전거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자전거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M자를 써. M자를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밑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리고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앉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자전거가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덮개 씌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쉬워. 오케이 얘들도 따라 해봐. 숙제로 내줘. 봅니다.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 갖고는 아직 안 되고 봅니다. 노트. 자, 노트 꺼내서 자, 두 문장을 이 문장을 써보세요. 두 문장을 일단 씁니다. 두 문장 쓰세요. 자, 두 문장을 써가지고 거기서 접속사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통요소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문장을 다 쓰진 말고 지금 문장 썼잖아. 그러면은 and를 삽입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공통요소를 밑줄을 긋습니다. 저번에 해봤죠? 그렇지. 했죠? 그리고 나서 밑줄을 그은 공통요소 두 번째 거 있지. 두 번째 거. 그 두 번째 게 그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한번 거기 위에 써볼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같이 볼게요. 봐봐. 두 문장을 and로 이어준다. 그리고 두 문장에 같은 걸 나타내는 말이 뭔지 밑줄을 긋는다. a girl하고 sh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는 이건 뭐다? 접속사 더하기 뭐다? 대명사라고 했죠. 했지? 맞지? 두 번째 공통 요소가 여기서 뭐야? 주어죠. 주어지. 두 번째 공통 요소가 저기 주어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뭔데? 접속사하고 대명사. 얘 접속사지. 얘 대명사지.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쌓는데 얘는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게 뭐다?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를 줄여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면 I know a girl
who want to be a cool.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자,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관계 대명사로 이어진 문장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명사가 하나 반드시 와요. 명사.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관계 대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관계 대명사가 주어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뒤쪽에 오는 얘는 병신 문장이 옵니다. 병신 문장이 뭐냐? 문장에 어딘가가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명관불, 명사,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명관불의 어순이 나와줘야 됩니다. 명관불.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일단 명관불이 완성이 되고, 우리말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I know.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은 얘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 꾸며주는 말은 결국은 명사 한 단어를 꾸미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길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대한 뭐다? 명사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know A. 자, 요걸 A라고 해볼게요. 나는 A를 안다. A가 누구? A가 누구?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관계대명사는 뭐다? 거대한 니은입니다. 니은이 뭔데? 일단 알아두고, 우리말과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해석 순서가 바뀌죠. 그러면 얘는 1로 보내고 얘는 율로 보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girl이 뭐예요? 소녀예요. 소녀. 그리고 wants to be a cook이죠. 자, 요거를 주어가 없더라도 그냥 해석해. 요리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 요리사가 되기를 원한다. 맞죠? 요리사가 그냥 되고 싶다라고 할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리사가 되고 싶다 니은 소녀가 뭐예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 니은 소녀가 뭡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은 소녀 이렇게 되죠. 요리사가 되고 싶은 소녀가 되죠. 뭐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즉 A를 어떻게 해석한다?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A를 안다. A가 뭔데? 요리사가 되고 싶은 소녀.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소녀를 알아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아마 관계대명사를 처음 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전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보통 who라는 단어를 처음 배울 때 who가 뭐라고 배웠어? who는 누구라고 배웠죠. 누구. 그지? 근데 그 누구라고 알고 있는 who를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관계대명사다 톡 우겨. 이건 마치 엊그제까지 내가 장남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 한 명을 뚝 데려와서 야, 네 형이야. 톡. 이러면 그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who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건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면 그렇잖아. 그리고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면 그런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문장이 있다. 두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할 수 있어.
그런데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본격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야. 물론 얘를 대명사로 처리하긴 했지만 마침표 안에 같은 거를 두 번 쓰는 게 영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럼 얘를 좀 착살내는 방법이 없냐? 두 문장에 공통되는 요소에 이 접속사하고 얘를 싸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리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석이 뭐예요? 우리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그거 봤지? My dog를 mine이라고 쓰고 그죠? Your book을 yours라고 쓰고 단어 두 개 있는 걸 멋대로 줄이는 맛에 취한 양놈들은 접속사와 대명사도 줄여버리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누구? 요리사를 원하는 애.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양놈들 멋대로 이렇게 줄였는데요. 문장을 보니까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상황은 명사가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오고요. 이 문장은 뭔가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병신 문장의 구조가 되더라.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꾸로 수식 구조가 되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니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 니은 소녀 요리사가 되고 싶은 소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하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를 내볼게요. 자, 요거를 요렇게 요 단계까지 한번 쭉 해볼까요? 하는데 시간은 2분 주도록 할게요. 물한 잔. 자, 봅니다. 계속 해봐. 아직 좀 덜한 것 같은데 계속 해봐. 해석도 해보세요.
리뷰는 영화 비평 정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 영화 보고 났을 때 졸라 재미없다 혹은 눈 썩었다 뭐 이런 말들 있지. 그게 영화 비평입니다. 댓글보다 좀 긴 거. 그게 오늘 아침에 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것도 또 몰라. 그 영작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딱 지적을 하더라고. 뭐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큰 실수는 아니었어. 복수인데 S를 빼먹은 건데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이거 많은 유튜버 나도 나름 많은 그 관람객 많은 조회수가 있으니까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나? 같이 한번 해볼까? 봐봐. 관계 대명사를 연결을 할 때는 일단은 and를 써준다. 그리고 이 문장 저 문장을 가만히 봤을 때 같은 걸 나타내는 말에 밑줄을 긋는다. 레이스는 블로그 하나를 방문한다. 그것은 많은 영화 비평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블로그하고 이 it이 같은 거죠. 맞나요? 두 번째 공통 요소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죠. 맞나요? 주어 역할을 하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해서 이게 접속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주어로 쓰였지. 그리고 얘는 사물입니다. 사물. 사람일 때는 후고요. 사물일 때는 위치예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위치로 바꿔 써줘야 되죠. 그러면 한번 써보면 Mason visits a blog which has many movie reviews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까? 라운이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잘 봐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관계 대명사 앞은 what이 아닌 한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하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뭐라고? 이 위치가 관계 대명사니까 관.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봐도 뭔가 비어 보이지. 맞나요? 그러면 이게 불완전 문장이 되어 가지고 명관불 이게 성립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할 때는 명관불을 통으로 괄호로 쌀 필요가 있어요. 명관불을 통으로 괄호로 싸 가지고 이게 뭐다?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자, 메이슨은 A를 방문한다. 근데 그 A가 뭔데? 내리고 땡기고 이렇게 되죠. 많은 영화 비평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많은 영화 비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니은이라고 했죠? 블로그. 그러면 뭐예요? 많은 영화 비평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A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메이슨은 많은 영화 비평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방문한다.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좋아. 이게 두 번째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돼. 하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쉬운 걸로. I met
boy. He is from Japan. 자, 요걸 이용해서 연습해 보세요.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2분 동안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석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하고 난 뒤에 명관부를 정확하게 체크해 두세요. 그거 벌어들여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명관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지 복잡한 문장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정말로 문장 2개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문장이 길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하찮게 생각을 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문장의 밸런스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오케이. 명관 불을 꼭 써.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지금 하는 거는요. 고등학교 가서 빛을 발할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명관부를 항상 체크하도록 노력하세요. 자, 쉽지 뭐. 이제 어떻게? 두 문장을 첫째 and로 연결하면 마침표가 하나 떨어진다. 공통요소. 나는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 새끼가 일본에서 왔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어보이하고 히는 같은 요소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공통요소. 두 번째 공통요소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후가 되는 거죠. 맞나요? 후가 되죠.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얘를 후라고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은 후가 되지. 자,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는 명관부를 잘 체크하세요. 명관부를 명사, 관대, 병신문장 이거를 체크해 놓고 중요한 거는 얘가 졸라 길어 보이잖아. 근데 졸라 길어 보이지만 일본에서 왔든 뭐 영국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어쨌든 얘는 얘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에요. 명사란 말이에요. 어? 얘는 꾸며주는 말이지 결국 실체는 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A라는 덩어리로서 이해를 해야 이 내용 안에서 I met A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관부를 통으로 딱딱 구분을 하고 세 개를 구분을 하고 난 뒤에 그 전체를 덩어리를 치란 말이야. 덩어리를 치고 그걸 A라고 딱 놓고 연결을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얘를 대입하면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영어를 할 때 굉장히 요긴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할까? 니은 일본에서 왔다. 그리고 소년.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 뭐야? 일본에서 온 새끼. 나는 일본에서 온 새끼를 만났다.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끝.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름 조금 쉬운 거였고, 자, 주격 관계 대명사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요번에는 좀 모양이 다를 거예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볼까요? 요거는 조금 봐봐. 일단은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일단 해나가볼게. My cousin has come to Korea죠. 내 사촌이 한국에 왔어. 그 새끼 인도 사람. 자, 그러면 묻니다. 일단은 and로 연결하면 속 편하게 이렇게 되죠. 맞지? 맞지? 공통 요소 뭐예요? 요거하고 아까는 공통 요소가 요 앞에 있었지 보통 요렇게 붙어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공통 요소가 앞문장 주어에 달려 있어. 내가 봤을 때 한 7대3 정도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통 요소는 보통 문장 목적어 쪽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문장 주어의 앞쪽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공통 요소 있죠? 공통 요소 있어. 봅니다. 그 얘하고 얘가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후가 되지. 맞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관계 대명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공통 요소하고 관계 대명사는 자석처럼 붙어 있고 싶어 해. 뭔 소리냐? 아까 얘하고 관계잖아, 관계.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멀리 있겠어, 가까이 있겠어? 가까이 있고 싶은 겁니다. 즉, 이게 명이지. 맞지? 이게 명이지. 요거 관이지. 그죠? 요거 불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명이 한참 있다가 관불이 나오잖아. 이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관계 대명사하고 불완전한 문장 이 덩어리를 1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명관불의 틀을 깨면 안 된다. 저기에 있는 관계 대명사 불완전한 문장을 어디? 원래 첫 번째 공통요소 뒤쪽으로 당겨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골치 아프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 My cousin 어디? Who lives in India has come to Korea.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고, 아이씨. 봅니다. My cousin who lives in India has come to Kore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봅니다. 명관부를 항상 가져가려고 노력해. 명관부를 파악하려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주어 맨 앞에 나오는 얘가 명사지. 얘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가 뭐다 이거? 이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이가 안 보일 수가 있어. 불완전한 문장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아, 이런 게 궁금하게 되거든. 자, 이걸 고르는 비법. V1, V2 비법을 찾으세요. 명사, 관계대명사가 오고 난 뒤에 관계대명사용 동사가 분명히 하나는 나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주어로 들어가면 문장의 본동사는 반드시 따로 존재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 두 번째 동사라고 할 만한 여기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명관불이 어디까지야? 자, 여기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러면 명관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얘가 뭔데? 얘를 A라고 둡니다. A가 한국에 왔어. 근데 그 A가 뭔데? 그 A가 뭔데? 이건 니은 처리하고 인도에 산다? 우리 사촌. 인도에 사는 우리 사촌이 한국에 왔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보통 봐봐. 문장에서 이거죠. 시발.com에서 얘 빼고 봐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게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뒤쪽이 좀 길어졌던 건데 이번에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지. 문장이 통으로. 그러면은 문장의 본동사는 얘인데 어디까지 본동사가 시작되느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 이게 난이도가 있을 때 한 2배 정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공부해야 고등 어떤 그런 관계대명사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만 이해하면 그 뒤에 거는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비슷하게 또 하나 내가 문제를 내볼게. 명관보를 항상 잘 마음속에 새깁니다. 명관보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세요. 명관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한번 그냥 막 직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킨 단계대로 그래야지 실력이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휙 하는 지식들은 나중에 조금만 그게 꼬이거나 변형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지. 이것도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해석도 되고.
잘했어. 해석. 명관부를, 그치? 명관부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물일 때는 which 써요. 사람일 때는 who 쓰고. 하이드 줘봐. 잘했어요.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거 진짜 더럽게 많이 응용돼. 가져볼게. 공통요소 뭡니까? 자, 얘죠. 그리고 얘죠. 맞지?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는 and로 이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공통요소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요건 뭐다? 요거는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명관불이라고 그랬죠. 명관불은 일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이쪽으로 와야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중요한 문장이니까 써볼게. The dress which was made by Tom is very beautiful.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The dress which was made by Tom 이렇게 되는 건데 명, 관, V1 이건 수동태니까 하나의 동사고 V2 그죠? 이렇게 쌓아 가지고 명관불이 완성됐죠? 자, 명관불 A는 매우 아름답다. A가 뭔데? 탐에 의해 만들어진 드레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잘 했고요. 자, 시간이 좀 없긴 한데 몰아서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써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시계 엄청 느리네 이거. 이 시계 믿고 있다가 망할 뻔했네. 자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할게요. 봐봐. 자, 공통요소 뭡니까? 공통요소 더 쿠폰이죠. 그리고 이거 이시지 됩니다. 자, 이거 하고 자 and. 자, 이번에 잘 보세요. 봐봐. and하고 이시잖아요. 얘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치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있는 it은 사라지고요. 자, which you have가 일로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which you have가 어디로 간다? 일로 가야죠. The coupon which you have is out of date.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좀 전에 그 공통 요소가 이번에는 목적으로 들어갔지. 목적으로.
자, 이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일단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숙제는 142, 143을 하고 그리고 워크북 있죠. 워크북 관계대명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0부터 113까지, 112까지. 오케이, 끝. 10만.